요즘 이가 아픈데 치료비가 무서워서 치과도 못 가겠어. 치과랑 외과랑 한의원 공짜로 치료받을 수 있는데 몰랐구나. 2026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통장에서 돈이 새고 있습니다. 병원비로 15만 원 나갔습니다. 헬스장 등록비 10만 원 빠져나갔습니다. 치과 스케일링 5만 원, 한의원 침 맞으러 가서 8만 원. 한 달이면 38만 원입니다. 1년이면 456만 원입니다. 그런데 옆집 이씨 할머니는 똑같은 걸 하는데 돈을 안 씁니다. 올해도, 작년에도, 그 전에도 계속 안 썼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보다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건강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이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세금은 똑같이 냅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고, 물건 살 때마다 부가세 내고, 재산세 내고, 자동차세 냅니다. 그런데 그 세금으로 이미 만들어진 혜택, 여러분은 충분히 누리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중 보건소를 제대로 이용하는 사람은 30%도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혜택이 있는 줄도 모르고 알아도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지나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이 아는 사람들은 매년 수백만 원씩 조용히 아끼고 있습니다. 무릎 아파서 정형외과 갔습니다. 물리치료 받으라고 합니다. 한 번에 10,000원, 일주일에 3번 가면 한 달 12만 원입니다. 6개월이면 72만 원 나갑니다. 그런데 집 앞 보건소에서는 똑같은 치료가 1,600원입니다. 65세 넘으면 무료입니다. 당신은 72만 원 내고 옆 사람은 0원 냅니다. 운동 시작하려고 헬스장 등록했습니다. 한 달 8만 원, 1년이면 96만 원입니다. PT 등록하면 여기에 120만 원 더 나갑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운동기구, 인바디 검사, 운동 상담 전부 무료입니다. 당신은 216만 원 쓰고 옆 사람은 0원 씁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모르고 지나치는 혜택이 최소 7가지입니다. 문제는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원은 보건소 이야기 안 합니다. 헬스장도 한의원도 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보건소조차 이거 꼭 받으세요 하고 문자 보내주지 않습니다. 현수막도 없고 광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는 사람만 가져가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돈 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쓴 돈 중에 안 써도 됐던 돈이 얼마나 될까요? 작년 한 해만 계산해도 수십만 원입니다. 5년 전부터 따지면 수백만 원입니다. 그 돈 이미 날아갔습니다. 올해는 중요합니다. 정부 예산 편성이 바뀌면서 일부 보건소 사업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은 예산이 늘어서 혜택이 확대됐지만 어떤 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 소진되면 끝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일부 지역 보건소에서는 무료 건강검진 예산이 2주 만에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올해 안에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 전부입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놓치면 3월이면 예산 끝나고 6월이면 조건 바뀌고 12월이면 내년으로 미뤄집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혜택들 전부 다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연령 조건 있고 소득 기준 있고 신청 시기 정해진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건 지역마다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서울은 되는데 경기도는 안 되고 A구는 무료인데 B구는 유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중간에 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앞부분만 보고 나는 65세 안 됐으니까 해당 없네 하고 나가면 뒷부분에 나이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칩니다. 세 번째 장만 보고 끝내면 다섯 번째 장에서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수백만 원짜리 지원 못 봅니다. 중간에 끊으면 당신은 올해도 계속 손해봅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2026년 올해 안에 챙겨야 할 보건소 혜택 7가지 전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올해 놓치면 안 되는 보건소 혜택 7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 물리치료입니다. 병원 가면
물리치료 한 번에 얼마 나올까요? 정형외과 가면 기본 진찰료 10,000원 나갑니다. 여기에 물리치료비 3,000원에서 5,000원 더 붙습니다. 처음 가는 거면 초진료까지 붙어서 15,000원 나옵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3번 가라고 합니다. 한 달이면 12번 다 가면 한 달에 12만 원입니다. 3개월 꾸준히 다니라고 하면 36만 원 나갑니다. 6개월이면 72만 원입니다. 실제로 202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근골격계 질환으로 물리치료받은 사람이 연간 평균 24회 방문합니다. 1회당 평균 1만 2천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1년에 28만 8천원 나갑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다릅니다. 65세 이상이면 완전 무료입니다. 진찰료도 없고 물리치료비도 없습니다. 0원입니다. 65세 미만이면 얼마 낼까요? 진찰료 1,100원, 물리치료비 500원, 합쳐서 1,600원입니다. 일주일에 3번 가도 한 달에 19,200원입니다. 병원은 12만원, 보건소는 19,200원. 차이가 10만원 넘게 납니다. 1년이면 120만원 차이입니다. 그럼 혹시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싸면 치료 수준이 낮은 거 아니야? 장비가 별로인 거 아니야? 아닙니다. 나라에서 검증하고 뽑은 공중보건의와 보건간호사가 있습니다. 또 물리치료실에 가보면 온열 치료기 있습니다. 적외선 치료기 있습니다. 간섭파 치료기, 경피신경자극 치료기, 초음파 치료기 다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장비 거의 다 있습니다. 치료 방식도 똑같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상태 확인하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적합한 장비로 치료합니다. 병원이랑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해당됩니까? 허리 아픈데 참고 계신가요? 무릎 시큰거리는데 진통제로 버티고 계십니까? 병원 가려다가 에이, 괜찮아지겠지 하고 미루고 있습니까? 그렇게 6개월, 1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병을 더 키우게 됩니다. 그때는 보건소 물리치료로 안 됩니다. 큰 병원 가서 MRI 찍어야 합니다. MRI 한 번 찍는데 20만 원에서 40만 원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도수치료 받으라고 합니다. 도수치료 한 번에 5만 원에서 10만 원입니다. 10번 받으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나갑니다. 초기에 보건소에서 19,200원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걸 나중에 100만 원 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 물리치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프기 시작할 때 큰 병 되기 전에 가볍게 들러서 관리하는 곳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꼭 들으셔야 합니다. 65세 넘으면 무료입니다. 일주일에 3번 가도 5번 가도 무료입니다. 이래도 안 가고 집에서 참고 계실 건가요? 1년 지나서 큰 병원 가서 수십만 원 날리시겠어요?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동네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는 보건소도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확인됩니다. 거기 물리치료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보건소는 보통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신분증 꼭 챙기세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없으면 접수가 안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병원 물리치료 1년에 28만 8천원, 보건소 물리치료 1년에 19,200원, 65세 이상은 무료, 치료 장비 똑같고, 치료 방식 똑같고, 치료 효과 똑같습니다. 지금 몸 어디 불편한 데 있으면 내일 당장 보건소 전화하세요. 그게 올해 여러분이 아낄 수 있는 첫 번째 돈입니다. 두 번째 혜택은 무료 체력 단련실입니다. 운동하시는 분, 운동 시작하려는 분, 헬스장 등록 고민하시는 분, 지금 집중하셔야 합니다. 헬스장 한 달 회원권이 얼마입니까? 동네 헬스장 가면 싼 데는 5만 원, 비싼 데는 10만 원 넘습니다. 평균 잡아서 한 달에 7만 원이라고 칩시다. 1년이면 84만 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처음 운동 시작하면 어떤 운동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PT 등록합니다. PT 10회에 50만 원, 20회면
100만 원 넘어갑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전부 무료입니다. 무료면 운동기구가 별로 없겠네. 러닝머신 몇 대 있는 정도겠지? 아닙니다. 보건소 체력단련실 가보면 러닝머신 있습니다. 사이클 있습니다. 가슴 운동하는 체스트 프레스, 등 운동하는 랩풀다운, 다리 운동하는 레그 프레스, 복근 운동하는 앞복기 다 있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보건소 시설 현황을 보면 전체 보건소 중 63%가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 보유 기구 수는 12종입니다. 동네 소형 헬스장이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건소는 운동기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바디 검사를 해줍니다. 무료로. 한 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정기적으로 재줍니다. 인바디로 뭘 알 수 있습니까? 체지방률 나옵니다. 근육량 나옵니다. 내장지방 수치 나옵니다. 기초대사량 나옵니다. 부위별 근육 균형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결과 보고 운동 상담을 해줍니다. 선생님은 하체 근육이 부족하니까 레그프레스 이렇게 하세요. 복부 지방이 많으니까 유산소 운동 몇 분 하세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헬스장에서 PT 받으면 1회에 5만 원입니다. 보건소는 무료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해당됩니까? 헬스장 등록했는데 한 달 다니다가 안 가고 계신가요? 작심삼일로 끝나서 3개월 회원권 날리고 계신가요? PT 100만 원 끊어놨는데 5번 받고 안 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보건소는 부담이 없습니다. 오늘 가고 싶으면 가고 내일 바쁘면 안 가도 됩니다. 일주일 못 가도 손해보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꾸준히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건소는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다 있습니다. 헬스장처럼 젊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50대, 60대 이상 분들 헬스장 가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운동하기 어색합니다. 기구 사용법 물어보기도 눈치 보입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이 많습니다. 편하게 물어볼 수 있고 같이 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용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신 동네 보건소에 체력단련실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화해서 거기 운동할 수 있는 곳 있나요? 물어보면 됩니다. 있으면 운영시간 확인하세요. 대부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쉽니다. 주말은 안 합니다. 처음 가면 등록해야 합니다. 신분증 가져가세요. 등록하면서 인바디 검사 받습니다. 그리고 운동 상담 받습니다. 당신은 이런 운동 하세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면 됩니다. 운동복 입고 운동화 신고 가서 운동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 하나 있습니다. 보건소마다 이용시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이 시간까지만 가능한 곳도 있고 시간 제한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도 미리 확인하세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헬스장 1년에 84만 원, PT까지 하면 139만 원. 보건소는 0원입니다. 운동기구 다 있고 인바디 검사 무료, 운동 상담 무료입니다. 큰돈 들여서 헬스장 등록했다가 몇 번 가고 안 가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부담 없이 꾸준히 운동하는 게 낫습니다. 운동 시작하려고 생각만 하고 계셨습니까? 내일 당장 보건소 전화하세요. 그게 올해 당신이 아낄 수 있는 두 번째 돈입니다. 자, 지금까지 물리치료로 1년에 최소 26만 원, 체력단련실로 1년에 84만 원, 벌써 110만 원 아끼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리치료 받으러 갔는데 침 맞는 게 더 낫겠는데요? 이런 생각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허리 아플 때, 목 뒤 뻐근할 때, 어깨 결릴 때 침 맞으면 확 풀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의원 갑니다. 그런데 한의원 가면 또 돈 내죠. 진찰료, 침술료, 한약 처방까지 하면 한 번에 몇만 원씩 나갑니다. 그럼 이것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물리치료보다 더 싸게. 세 번째 혜택은 바로 한방진료입니다. 침 맞으시는 분,
주기적으로 한의원 다니시는 분, 지금 꼭 들으셔야 합니다. 한의원 가면 얼마 나옵니까? 기본 진찰료 1만 원 나갑니다. 침술 받으면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나갑니다. 한약 처방 받으면 여기에 3만 원에서 5만 원 더 붙습니다. 한 번 가는데 최소 2만 원, 한약까지 받으면 5만 원 넘게 나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침 맞으러 가면 한 달에 8만 원입니다. 1년이면 96만 원입니다. 65세 이상이면 완전 무료입니다. 침술도 무료, 한방 투약도 무료입니다. 65세 미만이면 얼마 낼까요? 침술 1,100원입니다. 한방 투약 1,100원입니다. 한의원에서 2만 원 넘게 내는 걸 보건소에서는 2,200원에 받습니다. 그렇게 싸면 한의사도 아닌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보건소 한방진료는 정식 한의사 면허를 가진 한의사가 직접 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보건소 한방진료실은 반드시 한의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진료 방식도 똑같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고 맥을 짚어보고 혀를 보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침을 놓을지 결정합니다. 한의원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침술이 뭡니까? 근육과 인대 부위에 침을 놓아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통증을 줄이는 치료법입니다. 목 뒤가 뻐근할 때, 허리를 삐끗했을 때, 무릎이나 팔다리가 아플 때 침 맞으면 효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해당됩니까? 목이 자주 뻐근합니까? 허리가 시큰거립니까? 어깨가 결립니까? 손목이나 발목이 자주 아픕니까? 그래서 한의원 가고 싶은데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까? 한 달에 8만 원, 1년에 96만 원 부담스러워서 참고 있습니까? 보건소 가세요. 똑같은 치료 2,200원에 받습니다. 65세 넘으면 무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건소 한방진료는 모든 보건소에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네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이 있는지 전화로 확인하세요. 거기 침 맞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운영 시간도 확인하세요. 한방진료는 매일 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2, 3일만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만 한다든지 화요일, 목요일만 한다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약이 필요한지도 확인하세요. 어떤 곳은 당일 가도 되고 어떤 곳은 반드시 예약해야 합니다. 한의사가 진료하는 날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약 없이 가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건소 한방진료는 급성 질환 위주입니다. 갑자기 허리 삐끗했을 때, 잠을 잘못 잤을 때 이런 급성 통증에 효과적입니다. 만성 질환이나 복잡한 질환은 보건소보다는 전문 한방병원이 더 적합니다. 그래도 가벼운 통증, 일시적인 불편함은 보건소에서 충분히 해결됩니다. 자, 이용 방법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전화해서 한방진료 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면 운영 요일과 시간 물어봅니다. 예약 필요한지도 물어봅니다. 예약 필요하면 예약하고 갑니다. 예약 안 해도 되면 진료 날짜에 맞춰서 갑니다. 신분증 꼭 챙기세요. 가서 접수하고 한의사 진료받고 침 맞고 필요하면 한방 투약 받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받으면 효과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한 달에 8만 원 쓸 거 보건소에서 8,800원에 해결됩니다. 한의원 1년에 96만 원, 보건소 1년에 5만 7천 원. 65세 이상은 무료. 침술도 똑같고 한방 투약도 똑같고 한의사도 똑같습니다. 내일 당장 보건소 전화하세요. 그게 올해 당신이 아낄 수 있는 세 번째 돈입니다. 네 번째 혜택은 나이 들수록 더 자주 가게 되는 곳입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가라고 하는 곳이죠. 어디냐고요? 바로 치과입니다. 스케일링 받으러 치과 가면 얼마 냅니까? 보험 적용돼도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나갑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다릅니다. 스케일링 받으시는 분, 치아 검진 받으시는 분, 틀니나 임플란트 필요하신 분, 지금 집중하셔야 합니다. 치과 가면 얼마 나옵니까? 스케일링 한 번 받는데 보험 적용돼서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나갑니다. 충치 치료하면
3만 원에서 5만 원 나갑니다. 신경치료 받으면 10만 원 넘게 나갑니다. 임플란트는 어떻습니까? 한 개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입니다. 틀니는 50만 원에서 200만 원 나갑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다릅니다. 기본 치과 검진부터 불소도포, 스케일링, 치아 홈메오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냐고요? 6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은 완전 무료입니다. 나머지 연령대는 얼마 낼까요? 치과에서 1만 5천 원 내는 스케일링을 보건소에서는 500원에 받습니다. 그렇게 싸면 치과 의사도 아닌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보건소 치과 진료는 정식 치과 의사 면허를 가진 치과 의사가 직접 합니다.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르면 보건소 치과 진료실은 반드시 치과 의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 통과한 정식 치과 의사입니다. 장비도 똑같습니다. 치과용 체어, 스케일러, 엑스레이 촬영기 다 있습니다. 일반 치과 의원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어떤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구강검진입니다. 충치가 있는지, 잇몸이 안 좋은지 확인합니다. 이게 무료입니다. 두 번째, 불소도포입니다. 치아 표면에 불소를 발라서 충치를 예방합니다. 어린이한테 특히 좋습니다. 6세부터 13세까지 무료입니다. 세 번째, 스케일링입니다. 치석을 제거해서 잇몸 질환을 예방합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라고 하는 게 스케일링입니다. 65세 이상 무료, 나머지는 500원입니다. 네 번째, 치아 홈메오기입니다. 6세부터 13세까지 무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모든 치과 치료를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충치 치료, 신경 치료, 발치, 보철 치료는 안 됩니다. 이런 건 일반 치과 의원에 가야 합니다. 보건소 치과는 예방 위주입니다. 스케일링으로 잇몸병 예방하고, 불소도포로 충치 예방하고, 정기검진으로 조기 발견하는 겁니다. 스케일링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데 비용 때문에 안 받고 있습니까? 치과 검진 받아야 하는데 에이, 괜찮겠지 하고 미루고 있습니까?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끝납니다. 그런데 몇 년 방치하면 신경까지 썩습니다. 신경 치료하고 크라운 씌우고 10만 원 넘게 나갑니다. 그래서 보건소 치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병 생기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가는 곳입니다. 이제 65세 이상 분들, 더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보건소에서 틀니와 임플란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완전 틀니, 부분 틀니, 다양한 종류의 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냐고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총 비용의 5%만 부담합니다. 2종 수급권자는 15%만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틀니 만드는데 총 비용이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1종 수급권자는 5만 원만 내면 됩니다. 2종 수급권자는 15만 원만 내면 됩니다. 임플란트는 어떻습니까? 65세 이상은 1인당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받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총 비용의 10%만 부담합니다. 2종 수급권자는 20%만 부담합니다. 임플란트 한 개에 총 비용이 120만 원이라고 칩시다. 1종 수급권자는 12만 원만 내면 됩니다. 2종 수급권자는 24만 원만 내면 됩니다. 일반 치과에서 120만 원 전액 내는 것과 비교하면 90만 원 이상 아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고 일반 치과에서 전액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인데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용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전화해서 치과 진료하는지 확인합니다. 운영 요일과 시간도 확인하세요. 치과도 한방진료처럼 매일 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2, 3일만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약 필요한지도 물어보세요.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65세 이상이고 틀니나 임플란트 필요하시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수급권자면 보건소에 문의해서 지원 절차 물어보세요. 가실 때 신분증, 의료급여증 챙기세요. 그리고 기존에 다니던 치과가 있으면
진료 기록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주의할 점 하나 더 있습니다. 보건소 치과는 예약이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치과 스케일링 15,000원, 보건소 스케일링 500원,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틀니, 임플란트는 총 비용의 80%에서 95%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치과 가야 하는데 비용 때문에 미루고 계셨습니까? 잇몸에서 피 나는데 참고 계셨습니까? 내일 당장 보건소 전화하세요. 그게 올해 당신이 아낄 수 있는 네 번째 돈입니다. 물리치료, 체력단련실, 한방진료, 치과진료. 이것만 해도 1년에 200만 원 넘게 아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러분 본인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가족, 주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혹시 주변에 암 진단 받으신 분 계십니까?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암 투병 중이신 분 있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나올 5번째 혜택,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암 치료비, 1년에 수천만 원 나갑니다. 그런데 이 비용,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번째 혜택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 진단 받으신 분, 암 투병 중이신 분, 가족 중에 암 환자 계신 분, 지금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암 치료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초기 검사비만 수백만 원 나갑니다. CT, MRI, PET-CT 찍으면 100만 원 넘게 나갑니다. 조직검사, 혈액검사 더하면 20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그 다음 치료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항암제 한 달에 100만 원에서 500만 원 나갑니다. 방사선 치료 한 회당 10만 원, 30회 받으면 300만 원입니다. 수술하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나갑니다. 한 달 입원하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나갑니다. 2025년 국립암센터 통계를 보면 암 환자 1인당 평균 연간 치료비는 약 2,400만 원입니다. 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폐암이나 췌장암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넘게 나갑니다. 건강보험 적용돼도 본인 부담금이 수백만 원입니다.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하면 1,000만 원 넘게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받으면 치료비 걱정부터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암 환자입니다. 성인 암 환자도 되고 소아암 환자도 됩니다. 그럼 얼마나 지원받습니까? 지원 범위가 넓습니다.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 진단 관련 의료비입니다. CT, MRI, PET-CT 같은 검사비 지원받습니다. 두 번째, 암 진단일 이후 암 치료비입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비 전부 지원받습니다. 세 번째, 암 치료 중 발생하는 합병증 관련 의료비입니다. 항암제 부작용으로 폐렴 걸렸다, 감염 생겼다. 이런 경우 치료비 지원받습니다. 네 번째, 전이된 암이나 재발암 치료비도 지원받습니다. 다섯 번째, 의료비 관련 약제비까지 지원받습니다. 항암제, 진통제, 항생제 같은 약값 지원받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받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돼도 본인이 내야 하는 돈, 그것까지 지원받습니다. 일곱 번째, 비급여 본인 부담금도 지원받습니다. 건강보험 안 되는 치료, 그것도 지원받습니다. 여덟 번째, 희귀의약품 구매비 지원받습니다. 일반 항암제로 안 되는 경우 특수한 약 써야 하잖아요. 그 약값도 지원받습니다. 아홉 번째,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의료비 지원받습니다. 열 번째,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 재료대 지원받습니다. 11번째,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지원받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 유방 재건술 같은 거 지원받습니다. 12번째, 암 치료비로 인한 치과 치료 의료비와 치과 치료 보철비 지원받습니다. 항암제 부작용으로 치아가 상하는 경우 많잖아요. 13번째, 소아암의 경우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까지 지원받습니다. 성인 암 환자는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소아암 환자는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암 종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같은 주요암은 연간 최대 200만 원 지원받습니다. 소아 백혈병이나 소아 뇌종양 같은 경우는 치료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연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용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증 보면 나옵니다. 의료급여라고 적혀 있으면 해당됩니다.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지도 확인하세요. 이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관할 보건소에 전화하세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필요한 서류 알려줍니다. 보건소에서 자격 심사합니다.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승인되면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청은 암 진단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5년 지나면 지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이미 낸 것도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치료비 낸 것도 올해 초에 낸 것도 영수증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 없으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 꼭 보관하세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암 치료비 1년에 수천만 원 나갑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은 보건소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 소아암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합병증 치료비, 재발암 치료비 전부 지원받습니다. 주변에 암 환자 있으면 오늘 당장 관할 보건소에 전화하세요.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되면 바로 신청하세요. 이건 1년에 몇십만 원 아끼는 게 아닙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아끼는 겁니다. 그게 올해 챙겨야 할 5번째 혜택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이건 정말 생명을 살리는 혜택입니다. 주변에 해당되는 분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미래를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자녀분이나 며느리가 임신 중이신가요? 아니면 임신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변에 임신 준비하는 분 있으신가요? 임신하면 챙겨야 할 게 많습니다. 엽산, 철분, 비타민, 산부인과 검진.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6번째 혜택은 산모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임신하면 뭐부터 챙깁니까? 산부인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엽산 드세요. 철분 드세요. 엽산은 임신 전부터 먹어야 합니다. 임신 초기 태아 신경관 발달에 꼭 필요합니다. 안 먹으면 신경관 결손 같은 선천성 기형 위험이 높아집니다. 철분은 임신 중기부터 먹어야 합니다. 임신하면 혈액량이 늘어나는데 철분 부족하면 빈혈 생깁니다. 산모도 힘들고 태아 발달에도 안 좋습니다. 그럼 약국에서 사면 얼마입니까? 엽산 한 통에 1만 원에서 2만 원입니다. 3개월 먹으면 3만 원에서 6만 원 나갑니다. 철분 한 통에 1만 5천 원에서 3만 원입니다. 임신 중기부터 출산까지 6개월 먹으면 9만 원에서 18만 원 나갑니다. 엽산하고 철분만 해도 1년에 12만 원에서 24만 원 나갑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무료로 줍니다. 엽산은 임신 전후 3개월분 줍니다. 임신 계획 있으면 미리 받으러 가면 됩니다. 임신 확인되면 3개월분 더 줍니다. 총 6개월분 무료입니다. 그렇게 공짜로 주면 품질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받은 정식 의약품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제품이랑 똑같습니다. 임신 계획 있습니까? 그럼 지금 당장 엽산 받으러 가야 합니다. 임신하고 나서 먹는 게 아닙니다. 임신 전부터 먹어야 효과 있습니다. 이미 임신 중입니까? 몇 주입니까? 16주 넘었으면 철분 받으러 가야 합니다. 안 먹으면 빈혈 생깁니다. 주변에 임신한 사람 있습니까? 딸이 임신했습니까? 며느리가 임신했습니까? 그럼 이거 알려주세요. 실제로 많은 산모들이 모릅니다.
약국에서 돈 주고 사 먹습니다. 이용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관할 보건소에 전화하세요. 임산부 엽산이랑 철분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언제 방문하면 되는지 알려줍니다. 예약 필요한 곳도 있고 그냥 가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가져가세요. 임신 확인서나 산모수첩 가져가면 좋습니다. 없어도 되는 곳도 있지만 있으면 확실합니다. 엽산은 임신 계획 있다고만 말해도 줍니다. 저 임신 준비 중인데 엽산 받으러 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임신 여부 확인 안 해도 줍니다. 철분은 임신 16주 이상이어야 줍니다. 산모 수첩에 주차 확인하고 줍니다. 한 번 가면 3개월분 줍니다. 3개월 후에 다시 가면 또 줍니다. 임신 기간 내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건소에서는 엽산 철분제만 주는 게 아닙니다. 임산부 건강검진도 해줍니다. 혈압 재고, 소변 검사하고, 빈혈 검사합니다. 무료입니다. 임산부 영양 상담도 해줍니다. 임신 중에 뭘 먹어야 해요? 뭘 조심해야 해요?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무료입니다. 출산 준비 교실도 운영합니다. 출산 과정, 모유 수유 방법, 신생아 관리법 알려줍니다. 산후조리 상담도 해줍니다. 출산 후에 몸조리 어떻게 하는지, 산후 우울증 예방법은 뭔지 알려줍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전국 보건소 중 89%가 임산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76%가 출산 준비 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모를까요? 산부인과에서 안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산부인과는 병원입니다. 엽산이랑 철분 처방해서 팔면 수익이 생깁니다. 그런데 보건소 가라고 하면 수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알려줍니다.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국에서 엽산 철분 사가면 약국 매출 올라갑니다. 보건소 가라고 하면 매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알려줍니다. 결국 아는 사람만 받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돈 내고 삽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검진, 영양상담, 출산 준비 교실, 산후조리 상담 전부 무료입니다. 지금 임신 중이거나 임신 계획 있으면 내일 당장 보건소 전화하세요. 임신은 평생에 몇 번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기에 돈 아끼려고 엽산 철분 안 먹으면 안 됩니다. 태아 건강이 걸린 문제입니다. 보건소 가세요. 공짜로 받으세요. 그게 올해 당신이 챙겨야 할 6번째 혜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당신은 올해 300만 원 넘게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혜택은 좀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몇만 원, 몇십만 원 아끼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백만 원, 어떤 경우는 1000만 원 넘게 아끼는 문제입니다. 혹시 자녀분 중에 아이 갖고 싶은데 안 되는 분 계십니까? 난임으로 고민하는 부부 있습니까? 주변에 시험관 시술 준비하는 분 있습니까? 난임 치료비 얼마나 나올까요? 인공수정 한 번에 100만 원, 시험관 한 번에 500만 원 넘습니다. 한 번에 안 되면 2번, 3번 해야 합니다.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비용, 보건소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최대 20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혜택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난임으로 고민하시는 분, 시험관 시술 준비하시는 분, 인공수정 계획 있으신 분, 지금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난임 치료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인공수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수정 한 번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나갑니다. 건강보험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성공 안 됩니다. 평균 3번 시도합니다. 4번 하면 40만 원에서 80만 원 나갑니다. 시험관 시술은 어떻습니까? 신선배아 시험관 한 번에 300만 원에서 600만 원 나갑니다. 건강보험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입니다. 동결배아 시험관은 한 번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나갑니다. 건강보험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이 30만 원에서 80만 원입니다. 2025년 대한생식의학회 통계를 보면
난임 부부가 임신에 성공하기까지 평균 시술 횟수는 인공수정 3.2회, 시험관 2.7회입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얼마나 듭니까? 인공수정만 하는 경우 총 64만 원 정도 나갑니다. 시험관 시술하는 경우 신선배아 기준으로 총 270만 원에서 540만 원 나갑니다. 여기에 비급여 항목 더하면 더 나갑니다. 착상 유도 주사, 특수 배양액, 레이저 보조 부하술 같은 건 건강보험 안 됩니다. 비급여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더 나갑니다. 결국 시험관 한 번 성공하는데 400만 원에서 700만 원 듭니다. 두 번, 세 번 실패하면 1000만 원 넘게 나갑니다. 그래서 난임 부부들이 제일 힘든 게 경제적 부담입니다. 아이 갖고 싶은데 돈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입니다. 병원에서 난임 진단서 받으면 됩니다. 법적 혼인 상태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소득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난임 진단만 받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지원받습니까? 체외 수정, 즉 시험관 시술은 최대 20회까지 지원받습니다. 신선배아는 1회당 최대 110만 원 지원받습니다. 동결배아는 1회당 최대 50만 원 지원받습니다.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지원받습니다. 1회당 최대 30만 원 지원받습니다.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험관 신선배아로 3번 시술 받는다고 칩시다. 1회당 110만 원씩, 3번이면 330만 원 지원받습니다. 인공수정 3번 받는다고 칩시다. 1회당 30만 원씩, 3번이면 90만 원 지원받습니다. 평균적으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지원받는 겁니다. 그럼 병원비 전액 다 주는 거야? 아닙니다. 일부만 지원받습니다.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중 일부를 지원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선배아 시험관 한 번에 총 비용이 500만 원 나왔다고 칩시다. 건강보험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이 150만 원입니다. 여기서 110만 원 지원받으면 실제로 4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아이 갖고 싶은데 1년 넘게 안 됩니까? 병원 가서 검사 받아봤습니까? 난임 진단 받았습니까? 그럼 지금 당장 이 지원 사업 신청해야 합니다. 안 받고 본인 돈으로만 하면 수백만 원 더 듭니다. 주변에 난임으로 고민하는 부부 있습니까? 친구가 시험관 준비한다고 합니까? 동생이 인공수정 받는다고 합니까? 그럼 이거 알려주세요. 보건소에서 지원해준대. 한 번에 1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대. 이 한마디면 됩니다. 자, 이용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원에서 난임 진단서를 받으세요. 그 다음 관할 보건소에 전화하세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하고 싶습니다 하면 됩니다. 보건소에서 필요한 서류 알려줍니다. 보건소에서 자격 심사합니다. 보통 12주 정도 걸립니다. 승인되면 지원 대상자 확인서를 줍니다. 그 확인서 가지고 병원에서 시술 받으면 됩니다. 시술 끝나고 영수증 받아서 보건소에 제출하면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시술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술 받고 나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지원 대상자 확인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시술 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시술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체외 수정은 최대 20회,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만 지원받습니다. 그 이후로는 본인 부담입니다. 하지만 20회면 충분합니다.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난임시술 누적 임신 성공률은 체외 수정 10회 기준 약 76%입니다. 20회까지 하면 90% 이상 성공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시험관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 원, 최대 20회까지 지원받습니다. 총 2,2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결배아는 1회당 최대 50만 원, 최대 20회까지 총 1,000만 원 지원받습니다. 인공수정은 1회당 최대 30만 원, 최대 5회까지 총 150만 원 지원받습니다.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이 갖고 싶은데 돈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까?
내일 당장 보건소 전화하세요. 난임 진단서 받고 지원 신청하세요. 이건 몇십만 원 아끼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지원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국가가 지원합니다. 2026년 올해 놓치면 안 되는 보건소 혜택 7가지 전부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리치료. 병원에서 1년에 28만 8천 원 쓸 거, 보건소에서 1만 9,200원에 해결됩니다.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허리 아프고 무릎 시큰거리고 목 뒤 뻐근하면 내일 당장 보건소 가세요. 두 번째, 무료 체력 단련실. 헬스장 1년에 84만 원, PT까지 하면 139만 원 쓸 거, 보건소에서 0원입니다. 세 번째, 한방진료. 한의원에서 1년에 96만 원 쓸 거, 보건소에서 5만 7천 원에 해결됩니다.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네 번째, 치과진료. 스케일링 1만 5천 원 쓸 거, 보건소에서 500원입니다. 65세 이상은 틀니, 임플란트 총 비용의 80%에서 95% 지원받습니다. 다섯 번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암 치료비 1년에 수천만 원 나가는 거, 보건소에서 최대 300만 원, 소아암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여섯 번째, 산모 건강관리 지원. 엽산 6만 원, 철분 18만 원 쓸 거,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습니다. 일곱 번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험관 시술 수백만 원 쓸 거, 1회당 최대 110만 원, 최대 20회까지 총 2,200만 원 지원받습니다.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으면 내일 당장 보건소 전화하세요. 이 7가지만 제대로 챙기면 올해 당신은 최소 3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넘게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영상 보고 그렇구나 하고 끝내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 보고 내일 당장 움직이세요. 스마트폰 꺼내서 포털에 내 동네 보건소 검색하세요. 전화번호 나옵니다. 전화하세요. 거기 물리치료 하나요? 체력 단련실 있나요? 한방진료 받을 수 있나요? 치과 스케일링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게 올해 당신이 300만 원 아끼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영상 주변 사람들한테 공유하세요. 부모님께 보내드리세요. 아직도 모르고 병원비 쓰고 계실 수 있습니다. 임신한 자녀한테 보내주세요. 엽산, 철분 약국에서 사 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가면 공짜인데 모르고 돈 쓰고 있는 겁니다. 난임으로 고민하는 동생한테 보내주세요. 시험관 비용 때문에 포기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수백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 알려주세요. 암 투병 중인 동료한테 보내주세요. 치료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 알려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정보력이 곧 돈입니다. 아는 사람은 아끼고 모르는 사람은 손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당신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당신이 평생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안 쓰고 있습니다. 혜택 있는데 안 받고 있습니다. 그건 당신 돈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받으세요. 당신 권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을 해두시면 앞으로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2026년에도 제도가 계속 바뀝니다.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슬기롭게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신 만큼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건강하세요.